예전에 다이어트 이야기 하실 때 예,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식욕 억제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식욕, 정말 식욕이잖아요. 예. 근데 그 식욕을 간단하게 억제하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다이어트의 실패의 원인은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폭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뭘로 남게 되냐면 요요로 남게 되는 거죠. 식욕은 본능이기 때문에 억제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폭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뇌를 속여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뇌를 속인다고요? 이미 사실은 다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이어트 편을 여러 편 찍었었는데요. 그때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공복감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이유가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확 떨어지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만 해준다면 공복감을 많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식욕이 확 생기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우유 다이어트입니다. 밥을 먹기 한두 시간 전에 우유 한 잔을 먼저 미리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끼니 때가 돼서도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지 않으니까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어서 칼로리를 제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꼭 우유가 아니어도 다른 음식들을 좀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 골목 식당에서 소개됐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밥을 딱 한 숟갈을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분이든 10분이든 수다를 떨고 와서 또 한 숟갈을 먹어요. 그리고 또 문자를 또 한참 동안 보내고 밥 먹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배가 고플 때 밥을 한 숟갈을 먼저 먹었어요. 근데 이게 분해돼 가지고 금방 혈당을 올리는데 한 30분 정도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거든요.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이상만 지나면 훨씬 더 공복감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뭐 뷔페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코스 요리 드셨을 때 한 번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음식이 막 먹고 싶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다이어트에 응용하는 거예요. 먹을 때 쭉 먹어줘야지 배부르게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쉬었다 먹고 쉬었다 먹으면 오히려 먹는 양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감을 줄이는 것도 혈당이 떨어지는 것들을 막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긴 한데요. 예. 그거 말고도 진짜 더 쉬운 방법이 있나요? 예.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사실 이것도 지난 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걷기입니다. 이 걷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 속에서 분비되어지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막 촉진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르몬이 막 분비될 때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근데 그런 것들을 걷기를 하게 되면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신 주의하실 것은 너무 많이 걷거나 빨리 걸어버리면 칼로리 소모가 많아져서 오히려 공복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신다면 아주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결국은 호르몬을 통해서 뇌를 속이는 방법들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편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는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요.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면 어떤 일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배고픔을 저절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반응들로 인해 가지고 공복감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집중된 일을 한다거나 또는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도 전부 다 공복감을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책을 읽는 것도 공복감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는 때로는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도움이 되냐면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도 행복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들이 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또 공복감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입이 심심하거나 궁금할 때 미리미리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가 지방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견과류도 막 이만큼씩 드시면 살이 찌겠지만 적절하게 한 주먹 정도 드시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 견과류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방 성분들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견과류 안에는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것은 삼시세끼를 정확하게 잘 챙겨 드시는 게 사실은 공복감을 갖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 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세끼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자. 대신 많이 먹지 말고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로 조금씩 먹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복감이라고 하는 건, 식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올해 다이어트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